네, 안녕하세요. 삼성 SDS 이준호라고 합니다. 오늘 PR 504번째 발표에서는 올해 아이클리어에 억셉된 페이퍼인데요. The Curse of Depth in LLMs라는 논문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GPT 이후에 발표된 요즘 LLM들의 동작을 분석해보면 전체 레이어 중에서 후반부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딥 레이어의 한 절반 정도는 학습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현상이 종종 관찰이 되는데요. 이 논문에서는 이 현상을 이제 Curse of Depth라고 명명을 하고 여러 가지 실험과 이론적인 분석을 통해서 그 원인과 해결책을 제시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Curse of Depth 현상과 원인을 살펴보고요. 저자들이 제안하는 해결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실험 결과를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LLM이 계속해서 이제 스케일업 되는 그런 추세가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 LLM을 잘 압축해서 개별 파라미터의 효용을 극대화하고 싶다 이런 측면의 연구들도 활발한 것 같습니다. 어, 요즘 나오는 이제 LLM의 그 딥 레이어 쪽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얼리 레이어들에 비해서 그다지 효과적으로 학습되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최근 1, 2년 사이 연구에서 많이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그림이 이제 숏 GPT라는 페이퍼에서 가지고 온 그림인데 7비짜리 프리트레인드 모델에서 어, 한 번에 이제 레이어 하나씩을 통째로 프루닝 해버리면서 퍼플렉스티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X축이 레이어 인덱스고요. 얼리 레이어 쪽을 만약에 프루닝을 해버리면 퍼플렉스티가 급격히 상승하면 성능이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레이어가 조금만 그 딥한 쪽으로 가게 되면은 레이어 하나를 통째로 날려도 퍼플렉스티가 놀랍게도 거의 변화가 없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레이어를 그 딥하게 쌓아서 굉장히 그 계산 비용도 많이 들었을 텐데 이런 딥 레이어들이 없어도 될 정도의 어떤 역할을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자원 낭비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들 때문에, 어, 그 요즘 나오는 LLM의 구조 내지는 그 학습 패러다임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조건을 만족했을 때 이 인퍼런스를 끝까지 굳이 보내지 않고 얼리 레이어에서 이렇게 엑시트 해버리는 접근도 있고, 또 뭐 불필요한 파라미터를 이렇게 프루닝 시켜버리는 연구들도 이런 이슈를 해소하려는 측면에서 이제 시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페이퍼에서는 이제 이렇게 LLM의 딥 레이어가 얼리 레이어에 비해서 학습이라든지 리프레젠테이션에 기여하는 바가 현저히 이 적어지는 이런 현상을 이제 Curse of Depth라고 명명하고요. 다양한 모델에 대해서 이거를 확인하는 실험을 수행을 하면서 그 원인과 해결책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우선 6개 모델에 대해서 그 숏 GPT가 했던 거하고 유사한 실험을 레이어 프루닝 실험을 수행을 합니다. 이 그림은 이제 이 각 그 6개 이 모델들에 대해서 한 번에 하나씩 레이어를 그 통째로 프루닝을 해 가면서 프루닝 그 전에 어떤 퍼포먼스를 기준으로 프루닝 후의 퍼포먼스에서 이렇게 뺐을 때 그 델타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렇게 막대 그래프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프루닝을 하면 성능이 떨어지니까 마이너스가 나오는 게 보통이겠죠? 보면은 이제 벌트 라지 같은 경우는 스쿼드를 가지고 측정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뭐 미스트럴 큐엔 딥식 라마 같은 것들은 이제 MMLU를 가지고 측정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 눈에 띄는 현상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X축은 여전히 그 레이어 인덱스인데요. 이 벌트 라지 같은 경우는 이 딥 레이어 쪽에서 프루닝을 하게 되면은 이 성능의 저하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나머지 다섯 개 모델을 보면은 대부분 큰 영향이 없습니다. 심지어 라마2 13빌리언 같은 경우는 성능이 약간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인데요. 어, 그래서 도대체 이 친구랑 나머지의 차이가 뭘까 했을 때 이제 이 벌트가 이 저자가 주목한 부분이 뭐냐면은 레이어 놈이 바닐라 트랜스포머처럼 이제 어텐션이라든지 FFN 뒤에 위치하는 포스트 레이어 놈 방식으로 되어 있죠. 근데 이 나머지 모델들은 전부 다 어, 레이어 놈이 앞에 먼저 나온 프리 레이어 놈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 저자들이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요 그림은 이제 포스트 레이어놈하고 프리 레이어놈 방식에서 이 레지듀얼 커넥션 부분을 쫙 펼쳐가지고 그림을 그려놓은 건데요. 여기서 가져왔고요. 어, 보시면 이제 바닐라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는 이 포스트 레이어놈 방식을 따르고 있죠. 그래서 벌트도 이 형태를 따르고 있습니다. 어, 보면 이제 백프랍을 할 때 문제가 생기는데 이 이제 백프랍 하는 와중에 이 레지듀얼 커넥션 패스의 레이어 놈들이 중간중간에 문턱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뎁스가 좀 깊어지면은 그레디언트 베니싱이 종종 발생하게 되는 이제 원인이 되는 거죠, 이게. 근데 이제 이렇게 B처럼 프리 레이어 놈으로 구성을 하게 되면 포워드 패스는 사실 포스트 LN하고 거의 차이가 없는데요. 백프랍을 할 때 이 그레디언트가 거의 고속도로를 그냥 쭉 달릴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더 많은 레이어를 딥하게 쌓는데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고, 그래서 이제 GPT 이후의 모델들을 보면 대부분 이 프리 레이어 논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제 조금 그 애널리티컬한 분석을 해보기 위해서 요 레이어별로 인풋 X가 있을 때 그 출력 Y 또는 L 플러스 1 X L 플러스 1이라고 이렇게 두고 표현 포뮬레이션을 해보면 이제 프리 레이어 놈을 지금 보고 있으니까 먼저 어텐션이 됐건 FFN이 됐건 레이어 놈을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레지듀얼 연결을 하는 요 각각의 펑션을 한 다음에 레지듀얼 커넥션을 해주겠죠. 이런 식으로 되고 어, 요 이퀘이션 2와 3 어떤 쪽이든 간에 얘를 이제 편미분을 한번 해보게 되면요. 이 프리 LN 요 형태에서 하게 되면은 이 2번이든 3번이든 간에 일단 요 앞쪽은 그 아이덴티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요 뒤쪽은 요 F는 이제 FFN일 수도 있고 어텐션일 수도 있는데요. 요 요거를 이제 우선 레이어놈에 대해서 먼저 미분을 하고 레이어놈이 이제 체인 룰에 대해서 X에 대한 미분이 되겠죠. 요런 형태로 아마 데리버티브가 만들어질 텐데 요걸 좀 잘 관찰을 해보면 이 이퀘이션 5에서 이 두 번째 텀이 만약에 굉장히 작아지게 되면은 어, 이 프리 레이어놈 이 구성에서의 편미분 값이 아이덴티티 매핑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자들이 이제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한 건데요. 우리가 이제 레이어놈의 그 메커니즘을 보면은 이렇게 구성이 되잖아요. 히든 인풋에 대해서 그 구성 요소의 어떤 평균들을 구한 다음에 각각의 이제 토큰별로 이렇게 노멀라이즈를 하고 스케일링하고 바이어스 텀을 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요 레이어 놈의 그 인풋으로 들어오는 그 입력 X의 분산이 굉장히 만약에 크다라고 하면 작다라고 하면 먼저 작은 경우로 생각해 보면 X가 조금만 바뀌어도 이 분모가 기본적으로 작기 때문에 굉장히 큰 폭의 변화가 이 레이어놈의 출력으로 표출이 되겠죠. 그래서 잘 반응을 하게 되는데 반대로 입력 벡터의 분산이 너무 크게 되면은 입력 벡터의 값하고 무관하게 이 레이어놈의 출력이 항상 비슷한 크기 범위 내에서 유지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x에 대한 ln의 편미분 값이 0에 가까운 값이 갈 수도 있을 겁니다. 이 페이퍼에서는 요 부분에 주목을 해서 이제 레이어가 딥하게 이제 쌓인다고 했을 때 각 히든 입력의 분산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이제 실험적으로도 살펴보고 또 이론적으로도 좀 전개를 해서 확인한 다음에 이걸 어떻게 컨트롤할까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어, 이제 딥 레이어로 갈수록 입력 벡터의 분산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살펴볼 텐데요. 우선 좀 분석을 쉽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모든 레이어에 대해서 그 입력 값이랑 이제 중간 벡터, 그 다음에 어, 그 프로젝션 매트릭스들이 전부 다 평균이 0인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서로 간에 이제 인디펜던트 하다라는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복잡도를 이제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코리 키로 계산 그 스케일 닷 프로덕트로 계산한 소프트맥스 어텐션 값을 그 유니폼한 스코어를 가지는 것으로 가정을 하더라고요. 어, 일단 뭐 이 정도까지는 허용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런 다음에 레이어 내에 있는 모든 프로젝션 매트릭스가 같은 시그마 스퀘어라는 분산을 갖는 것으로 가정을 하고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가정 하에서 어 이제 L번째 레이어 출력 그러니까 XL 플러스 1이 되겠죠? 요거의 분산을 이제 각각의 분산 값을 처음에 쫙 전개를 해가지고 풀어서 어 이제 어텐션 쪽 그다음에 FFN 쪽 이렇게 다 각각 코베리언스까지 다 구해가지고 대입해서 전개하면은 이 오른쪽처럼 이제 최종적으로는 빅테라 노테이션을 써가지고 좀 줄이긴 하는데 이렇게 L번째 입력의 그 분산이랑 L 플러스 1번째 입력의 분산의 관계가 이렇게 재귀적으로 빅테라를 쓰긴 하는데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요 빅테라 오브 1 플러스 시그마 XL분의 1 이렇게 이제 텀이 붙게 되는데요. 이 빅테라는 뭐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빅 O 노테이션하고 비슷하게 이제 함수의 그로트 레이트를 관찰하기 위한 그런 표시이고요. 만약에 fx가 이제 빅 티에라 오브 gx라고 표현이 되면은 요 fx라는 함수의 크기가 이 gx에 어떤 적당한 상수를 붙여서 어, 작은 값, 큰 값 사이에 어떤 점차적으로 근접하는 그런 크기를 갖는다. 그런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로어 바운드, 어퍼 바운드를 둘 다 관리를 한다라는 게 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제 재귀적으로 표현된 그 인풋의 그 분산을 이제 L번째 그 인풋에 대한 분산을 첫 번째 텀으로부터 누적해서 표현을 하게 되면 이렇게 빅피어라에 이렇게 이제 곱 형식으로 이런 식으로 누적이 되어서 표현이 되겠죠. 네. 그 결과가 이제 이퀘이션 6고요. 이 이퀘이션 6에서 그 저자들이 이제 이 분산의 크기가 모든 레이어에 대해서 1 이상이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전개를 하는데 1보다 작은 경우는 왜 생각을 안 하지라고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1보다 작으면 이 값이 시그마 분의 1이 이제 1보다 큰 값이 될 테니까요. 이 1 플러스 시그마 분의 1이 어 시그마가 1보다 큰 경우보다 더 훨씬 더 큰 값으로 될 테고 이게 곱해지니까 훨씬 더 빨리 이 분산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앞에 잠깐 살펴본 바로는 분산이 커지게 되면은 어, 이 아이덴티티처럼 편미분의 그 결과가 아이덴티티 매핑처럼 되어버리기 때문에
해보나 마나 별로 안 좋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분산이 1보다 작은 경우는 다루지 않고 굳이 1 이상인 경우만 다루고 있습니다. 분산이 1 이상인 경우에 대해서 어, 요 최초 인풋 그러니까 K가 지금 1부터 L-1 레이어까지 쭉 계속 이렇게 바뀌어가면서 곱해지는데 X1에 대한 값이 이제 가장 크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만 계속 거듭 제곱하는 식으로 이 식을 전개를 해주면은 바로 요 오른쪽 어퍼 바운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L번째 인풋의 그 분산이 이렇게 익스포넨셜리 증가하는 것을 어퍼 바운드를 표시를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식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양쪽에 로그를 취한 다음에 그거를 로그 취한 식을 테일러 전개를 해서 좀 펼쳐준 다음에 근사 처리를 해서 다시 근사 처리한 결과에 대한 익스포넨시에이션을 양쪽에 취해 주면은 그런 다음에 좀 정리를 하면은 요 7번 이퀘이션은 왼쪽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요 그러니까 L번째 인풋에 대한 그 분산이 리니어하게 증가하는 것 이상으로 실제로는 이제 약간 서브 익스포넨셜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로어 바운드로 봤을 때는 리니어 증가 또는 익스포넨셜 증가의 사이에 이 얘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 레마 1에 의해서 이 프리 레이어 놈 트랜스포머가 레이어의 입력 벡터 그 분산이 레이어가 깊어지면은 이제 베스트 케이스는 이게 선형적으로 이 분산이 증가하는데 월스트 케이스에서는 지수적으로 까지 증가할 수도 있다. 요런 거를 이제 여기서 알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마 3 같은 경우는 이 두 개가 다 이제 theorem 1을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요. 이 최종 출력을 이제 최초 입력에 대한 편미분으로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체인 룰에 의해서 각 레이어의 이런 편미분들의 곱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요거에 대한 그 L2 놈을 가지고 이제 그레디언트가 얼마만큼의 크기를 가지는지 좀 알아보기 위해서 어, 중간 전개 과정은 뭐 이렇게 복잡하게 있는데 해보면은 결국 어퍼 바운드가 요런 식으로 요 괄호 안에 있는 텀에 레이어블 곱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요 괄호 안에 있는 텀을 잘 보면은 여기서 이제 이 시그마 스퀘어라고 하는 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젝션 매트릭스 그 주어진 그 레이어 내에서의 프로젝션 매트릭스가 공유하는 같은 분산을 가진다고 이미 가정을 했기 때문에 그 값이고요. 여기서 이제 레이어별로 의미가 있는 값이 어, 그러니까 인풋에 대한 레이어 그 분산이 이제 시그마 XL 스퀘어가 될 텐데 요 텀들이 지금 크게 괄호 두 개가 곱해지는 형태로 되어 있고 요거 전개를 하면은 1 플러스 시그마 XL 분의 1 곱하기 뭐 어떤 거 그다음에 시그마 XL 스퀘어 분의 1 곱하기 어떤 거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또 여기서 가정이 그 XL하고 X 프라임 L 요거 이제 인터미디엇 벡터죠. 이 두 개도 그 분산이 같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 플러스 시그마 X 분의 1, 시그마 X 스퀘어 분의 1, 뭐 요런 세 개의 주요 텀들이 생길 거예요. 그 레마 3는 요렇게 어퍼 바운드가 정해진다라는 거를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theorem 1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theorem 1은 뭐 사실 앞에 레마 1, 3에서 다 다룬 걸 그냥 합쳐놓은 것뿐인데 일단 최종 출력을 최초 인풋에 대한 편분을 했을 때 이런 형태가 되고 앞서 레마 3에서 봤던 것처럼 L2 놈의 어퍼 바운드가 이런 형태로 정의가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상수라고 볼 수 있는 텀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레마 1A에서 이, 이 상, 이 시그마 스퀘어의 그 범위, 그로스 범위가
익스포넨셜 내지는 이제 리니어 그 사이에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조건 내에서 이제 이 베리언스가 익스포넨셜리 증가하는 요 케이스를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서 얘가 점점 익스포넨셜리 증가를 하게 되면은 이 곱으로 이루어지는 이 괄호 안에 있는 형태가 원 플러스 그냥 어떤 굉장히 작은 값으로 점점 수렴하겠죠. 그래서 그 원 플러스 어떤 작은 값의 곱들이 레이어별로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어떤 최종 어퍼 바운드를 형성을 하는데 결국은 그게 어떤 m이라고 하는 픽스드 컨스턴트로 수렴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산이 익스포넨셜리 증가하는 이런 조건을 따르고 있게 되면 이 레이어가 딥하게 그 L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레디언트가 거의 컨스턴트하게 유지되면서 큰 변화 없이 흘러가게 되어서 결국은 어 그레디언트를 통해서 학습이 되는 형태가 거의 생기지 않고 마치 아이덴티티 맵처럼 그냥 있으나마나한 그런 형태로 그런 역할밖에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게 요 첫 번째 결과이고요. 그래서 어, 요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는 여러 가지 그 컬스 오브 뎁스의 어떤 원인이라고 보고 요거를 피하기 위해서는 이 분산의 크기가 익스포넨셜리 커지지 않도록 적당한 크기로 커지도록 가장 좋은 건 리니어하게 커지도록 요거를 좀 각 레이어별 그 분산의 입력 크기에 대한 어떤 스케일링을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이제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이어 놈이라고 하는 방법을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어, 레이어 놈, 레이어 놈 스케일링이라고 하는 아이디어는 기본적으로 레이어 뎁스가 깊어짐에 따라서 그 프리 레이어 놈의 노멀라이즈 된 아웃풋 크기를 어, 뎁스에 따라서 적절히 스케일링을 하자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목표는 그 익스포넨셜 그로스가 안 되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근데 그 방법 자체는 엄청 간단해 가지고요. 이게 이제 노멀한 프리 레이어 놈의 어떤 흐름인데 이 흐름에서 레이어놈 그 아웃풋을 간단하게 스케일링을 하는데 L번째 레이어면은 루트 L분의 1로 그냥 스케일링을 해줍니다. 그래서 레이어가 뒤쪽으로 갈수록 점점 어, 그 스케일링 팩터의 크기가 작아지겠죠. 그런 식으로 스케일링을 해서 앞쪽은 스케일 이게 1이니까 그냥 아이덴티티로 가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 분산이 익스플로드 되는 거를 방지를 해주자라는 게 기본적인 아이디어인데요. 그러면 이제 이 루트 L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왔는지에 대한 이론적 근거가 또 이 사람들이 제시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저스티파이 하는 방법은 앞에서 설명했던 이제 레마 1과 티오렘 1에서 그, 이 레이어놈 스케일링을 적용을 했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를 그냥 보여주는 걸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레마 2를 먼저 보면은 레이어 놈 스케일링을 적용을 했을 때 레이어 입력 벡터의 이 분산 그 벡터 간의 분산 간의 그 재규적인 이 포뮬레이션이 있었는데 여기에 요 시그마 부분 앞에 이렇게 루트 L이 들어가는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다시 추가로 또 좀 정리를 해주면은 원래는 이게 이제 리니어 그로스에서 익스포넨셜 그로스 사이에 있었는데 요게 어, 리니어의 스퀘어, 그러니까 쿼드레틱보다 약간 입시로는 약간 어, 0보다 큰 약간 작은 어떤 값인데요. 서브 쿼드레틱을 상한으로 하는 요 범위에서 이 분산이 움직이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이 이제 아까 목표는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디퍼 레이어의 그 아이덴티티화가 되기 때문 그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이쪽으로 가도록 하는 게 목표였었잖아요. 그래서 이쪽 하한선은 유지가 되었기 때문에 변화가 없고
이 상한선이 변화하면서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은 아까 익스포넨셜이었을 때는 이 그레디언트의 크기가 어떤 m이라고 하는 컨스턴트화 되는 걸로 이제 귀결이 되었는데 여기서는 지금 이제 또 오메가 노테이션을 썼는데 이 오메가 노테이션의 의미는 이제 이 strictly 얘가 컨스턴트보다 크다. 로어 바운드를 이제 표시해 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까 그 이 레이어놈 스케일링을 적용할 때에 비해서는 이 그레디언트의 크기가 상수보다는 적당히 큰 어떤 값을 이제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함으로써 결국 분산이 어, 어퍼 바운드가 굉장히 작아지는 그런 효과를 이렇게 애널리티컬하게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최대치가 쿼드레틱인데 실제로는 이 입실론이 있어가지고 서브 쿼드레틱이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범위 내에서 이 분산이 움직일 수 있도록 이 스케일링이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실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라마 아키텍처를 그대로 사용해서 좀 작은 모델들을 130밀리언에서 1빌리언까지 만들어가지고 했더라고요. 여기서 근데 이제 바닐라 레이어 놈을 쓰지 않고 RMS 놈을 쓰고 있는데, 이 RMS 놈이 사실 레이어 놈에서 평균을 0으로 하면은 바이어스턴 빼고는 사실 거의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냥 레이어 놈이다 이렇게 이 페이퍼가 가정한 상태에서 레이어 놈과 동일하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이 실험을 이제 다른 그 포스트 레이어놈, 프리 레이어놈하고 또 최근에 나온 새로운 노멀라이즈 방법들하고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크기에 상관없이 다들 이제 퍼플렉스티가 이 레이어놈 스케일링을 썼을 때 가장 안정적으로 낮은 퍼플렉스티에 도달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추가로 더 다른 것들하고 비교했을 때도 가장 레이어놈이 안정적인 그런 학습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슈퍼바이즈 파인 튜닝 단계에서도 좀 비교를 해보고 있는데 이런 보통 말하는 이제 커먼 센스 리즈닝 데이터들 8개에 대해서 SFT를 하기 위해서 트레인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커먼 센스라는 17만 개로 이루어진 데이터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SFT를 한 다음에 이 8개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대한 성능을 어, 같이 적용한 레이어놈이 뭐냐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마 250밀리언, 라마 1빌리언에 대해서 비교를 했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레이어놈 스케일링을 적용한 것이 가장 높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고 평균적으로 봤을 때도 포스트 레이어놈에 비해서 거의 10% 이상의 그런 성능 향상을 보여주고 프리 레이어놈에 비해서도 안정적으로 현저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분산이 문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이 레이어놈 스케일링이 분산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좀 임피리컬하게 보면은, 이제 학습이 진행됨에 따라서 이제 그 에버리지 베리언스를 봅니다. 근데 요 파란색은 이제 레이어 0 쪽이, 얼리 레이어고, 빨간색이 이제 딥 레이어 쪽이에요. 그 프리 레이어놈을 보면은, 그 기존에 보통 많이 쓰는 것들이죠. 얼리 레이어에서는 분산이 굉장히 낮은데, 한 레이어 11 정도 가면은 분산이 175 이렇게 굉장히 커집니다. 근데 레이어놈 스케일링을 적용했을 때는 보시면은 어, 분산이 25 정도 수준에서 컨트롤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 25가 이제 지금 Y축 스케일이 달라서 그런데 요 프리 레이어 놈에서 요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인 선에서 잘 컨트롤이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요 스케일드 이니셜라이제이션 같은 경우는 레이어별로 이제 초기화를 좀 다르게 해주는, 레이어놈 하기 전에 초기화를 좀 다르게 해주는 테크닉인데, 얘는 최초 한 번만 하고 계속해서 다이나믹하게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프리 LN하고 별 차이가 없는 그런 베리언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리언스를 굉장히 줄여주는데 효과적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아, 지금 프리 트레이닝 할 때는 처음부터 이 레이어 노움을 적용해서 학습을 하는 게 확실한데, SFT를 할
때는 음, SFT를 할 때는 이거는 좀 좀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어, 근데 아마도 레이어놈만 바꿔가지고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봤던 그 레이어 와이즈 프루닝 실험을 다시 해봅니다. 이 이제 130밀리언짜리 라마에다가 이제 프리 레이어놈을 적용하면은 레이어 와이즈 프루닝을 할 때 레이어 0일 때는 타격이 굉장히 큰데 레이어 1부터는 사실 별로 레이어가 없어도 큰 타격이 없어 보이는 정도의 어떤 차이가 나오고 심지어 더 좋아지는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레이어놈 스케일링을 하게 되면은 어 얼리 레이어부터 딥 레이어 마지막 레이어까지 굉장히 골고루 이 학습에 잘 기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상 지금까지 실험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페이퍼에서 이제 어, 최근 많이 사용하고 있는 LLM들이 생각보다 딥 레이어에서의 어떤 학습의 기여도가 낮다. 그런 현상을 이제 Curse of Depth라는 이름으로 처음으로 명명한 페이퍼였고요. 그래서 그 원인이 프리레이어놈에 있다라는 것을 이론적으로 또 실험적으로 좀 밝혀냈다라는 데에서 또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프리레이어놈이 베리언스가 딥 레이어로 가면서 커지면서 그 실제로 딥 레이어의 역할이 아이덴티티처럼 되어 버리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라는 것까지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요걸 해소하는 방법으로 레이어놈의 아웃풋을 적절히 스케일링 해주는 그런 레이어놈 스케일링 방식을 제안을 했고 이거를 적용했을 때 그로트 레이트가 서브 쿼드라틱 이하로 떨어진다라는 것까지 이제 보여준 측면에서 굉장히 잘 써진 논문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내용은 모두 마쳤습니다.